안녕하세요. 초간단 파이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6 반복을 하기 위한 while문과 for문을 배워보자 해서 제 1탄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1탄에서는 레슨 1부터 레슨 3까지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while문과 for문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는 순서도를 어떤 식으로 그리고 그 순서에 맞춰서 소스 코딩을 while문과 함께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주요 용어, 학습 시간은 책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레슨 1입니다. 소스 코드에서 반복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지난 파트에서 계속 제가 보드게임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주사위를 던져서 말을 이동한 다음에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주인이 있으면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주인이 없으면 그냥 통과하는 보드게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소스 코드를 어떻게 작성했냐면 한번 주사위를 던지고 말이 이동할 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가 한번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종료가 됐었죠. 그렇죠? if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분기물을 처리하고 나서 바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되고 입력을 한 다음에 다시 종료가 되는 것을 반복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 즉 계속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만족하는 조건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반복문이 바로 while문입니다. 저희가 한 바퀴 돌아가는 것을 루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스 코드가 시작이 돼서 한 바퀴 루프를 돌 때 while문의 조건문을 실행해서 true인 경우에 참이죠. 참인 경우에 이 루프 속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물어보는 거죠. 이거 지금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면 다시 루프를 돌고 계속 돌다가 거짓을 만나게 되면, 조건이 거짓이 되면 밖으로 탈출을 하는 것이 while문의 습성입니다. 자, 이와 반면에 비슷한 반복문 for문이 있습니다. for문 같은 경우는 1부터 n까지, 즉 정해진 횟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을 하다가 탈출을 하게 되는 그런 반복문을 바로 for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파트에서 배웠던 if문, 그리고 이번 장에서 배울 while문, for문이 대표적으로 배워야 할 파이썬의 제어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을 작성을 하려면 어떻게 반복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슨 2에서는 반복문을 위한 순서도를 먼저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반복문을 위한 순서도를 그리기에 앞서 지난 파트에서 살펴보았던 순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순서도는 if문이죠. 자, 땅 주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있으면 참으로 가서 통행료를 지불하세요를 출력하고요. 없으면 야호 그냥 통과를 출력하고 종료하는 게 바로 if문의 동작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텍스트로 적어 놓은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참과 거짓에 따라서 3-1, 3-2가 분기되는 형태의 if문입니다. 자, 이걸 반복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조건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플레이어는 통행료를 지불할 때까지 계속 이동한다. 즉, 통행료를 지불하지 못했다면 통행료를 지불할 때까지 계속 루프를 돈다는 게 추가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3-2 스텝에 조건이 더 추가가 됐죠. 땅 주인이 없다면 그냥 통과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나서 2번으로 다시 돌아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시작해서 땅 주인 유무를 입력해서 있으면 참 통행료 지불하고 종료를 하지만 거짓이면 야호 그냥 통과를 출력한 다음에 종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땅 주인 유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메시지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루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이 참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되겠죠. 자, 이걸 소스 코드로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while문입니다. 자, while문의 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if문이랑 비슷해요. while이라는 문자를 먼저 쓰고요. while이 뭐뭐 동안에 라는 뜻이죠. 여기에 조건문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 다음에 클론 기호를 넣으면 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소스 코드 블럭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소스 코드 블럭이 시작이 되면은 스페이스바 4개로 들여쓰기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이 참일 때 실행하는 소스코드 블럭을 한 줄이나 여러 줄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자, 이걸 소스코드로 직접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서 값을 아무것도 세팅하지 않은 빈 문자열을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면 큰 따옴표로 오해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작은 따옴표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사용할 때는 변수를 반복문 안이 아니라 반복문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선언을 하여 빈 값을 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문 안에서 이 반복문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반복문 아래에서 변수를 빈 값으로 세팅을 하면 반복문이 돌 때마다 이 변수의 값이 새 값으로 세팅이 되겠죠. 빈 값으로 세팅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원하는 형태대로 동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초기화 값을 while문 바깥쪽에다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while문 안에서 동일한 변수의 값을 바꿔가면서 그 변수를 조건문에서 계속 활용하는 것이 while문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이 등장하고 있죠. while문에서 has owner가 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죠. 얘가 아닌 경우에만 다시 루프를 돌게끔 소스 코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박스가 바로 while문의 루프 안으로 진입을 했을 때 실행할 소스 코드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if문, 지난 파트에서 if문 소스 코드 작성했을 때 썼던 소스 코드랑 동일하죠. 소스 코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else문에 이 부분만 추가됐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다음 땅으로 이동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다시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has owner의 input 값을 받아서 else문을 타면 다시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if문에 이 yes를 통과를 하게 되면 has owner가 만약에 얘면 어떻게 되죠? 통행료를 지불하고 다시 while문으로 올라왔을 때 이 조건문 판단을 했을 때 이 조건문이 거짓이 되겠죠. 그죠? 얘가 들어왔으니까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while문을 탈출하면서 이 프린트문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를 출력하고 전체 프로그램이 종료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소스코드 직접 한번 해봐야겠죠. 자, 지금 처음부터 소스코드 작성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번에는 지난번에 if문에서 사용했던 소스코드를 재활용해서 소스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파일 메뉴에서 오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O입니다. 자, 그럼 지난 장에 마지막으로 작성했던 소스코드가 여기 보이죠?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소스코드가 보이죠? 이 소스코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파일 메뉴에서 Save As 눌렀었죠? 이번에 6-3으로 이름을 짓게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while문 작성을 해야겠죠? 일단 has owner has owner의 값을 작은 따옴표 2개로 빈 값을 세팅을 먼저 하고 나서요. while문을 작성하겠습니다. while문이 어떻게 됐었죠? has owner 값이 얘가 아닌 경우 이렇게 작성했었죠. 그리고 클론 기호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해야 되겠죠. 들여쓰기 하는 곳에 뭐가 해야 되죠? 자, has owner 값이 들어와야 될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값들이 올라와야 될 거예요. 그죠? 이 부분 여기 있는 소스 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제가 타이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전 소스 코드에는 뭐 if, elif, else까지 있었는데 이 소스 코드는 동일하게 맞춰봤어요. 출력문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동일한 소스 코드입니다. 자, 소스 코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rl S 눌러서 저장 꼭 하시고요. F5 키 눌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주인이 있나요? 여기다가 아니요 한번 눌러볼게요. 아니요. 자, 야호 통과. 주사위를 던져서 다시 실행해 달라고 또 뜨죠. 자, 여기다가 그러면 글쓰기 한번 넣어볼까요? 다시 실행됐습니다. 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죠. 자, 지금 보시면 루프문이 몇 번 돌았죠? 3번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처음에 아니오 넣고 글쎄요 넣고 예 넣고 나니까 종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소스 코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while문 보겠습니다. 자, has owner 빈값 세팅했었죠. 초기화한 다음에 while문 통과할 때 얘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has owner의 input 값으로 값을 입력합니다. 그 값이 얘면 성립을 지불하세요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루프문 끝에 도달해서 다시 while문에 들어와서 판단을 하게 되죠. 얘가 들어오면 이 부분이 false가 되죠. 자, 거짓이 되면 while문 밖으로 탈출하게 되는 거고요. 자, 얘가 아니에요. 그죠? 아니오나 글쎄요 같은 값들이 들어오면 else를 통과하면서 야호 통과 주사를 던져서 다시 실행한다 라는 이 부분이 출력이 계속 되었죠. 그걸 출력하고 나서 다시 while문 처음으로 돌아간 다음에 얘인지 아닌지 판단해보고 얘가 아니었죠. 아니오나 글쎄요였으니까 그러면 이 조건문은 참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while문 내부로 들어와서 주인이 있나요를 다시 한번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루프를 얘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탈출하고 나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를 출력하고 나서 프로그램이 실제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나요? 이번 시간 통해서 while문 처음으로 한번 배워보았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소스 코딩 하면서 따라와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while문을 배우고 나면 왠지 조금 더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더 작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다음 시간에는 이 while문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조금 더 다채롭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continue문과 break문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강의 업데이트 바로 받으실 분들은 제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허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